면접장 문이 열리자 아픈 딸을 업은 미혼모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지만 면접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죠. 죄송합니다. 면접만은 꼭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백만장자 대표의 눈빛이 흔들렸고 믿을 수 없는 사실에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박지은은 무거운 딸을 등에 업은 채 건물 앞에 섰습니다. 38살의 지은, 5살 수진이를 업고 가쁜 숨을 고르며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힘들어?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괜찮을 리 없었죠. 수진이는 희귀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심실중격결손에 폐동맥 협착까지 겹쳐서 석 달 안에 수술이 시급했으니까요. 문제는 돈. 수술비만 6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지은은 3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청소, 낮 식당, 저녁 배달, 밤 공장까지.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면서 모은 돈이 3천만 원, 딱 반이었죠. 친구들이 모아준 500만 원을 합쳐도 2,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예쁜 건물이다.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우리 수진이도 예쁘고. 지은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땀에 젖은 얼굴을 식혀줬어요. 청소 면접 보러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3층을 알려줬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지친 얼굴이었어요. 38이지만 40은 넘어 보이는 눈가 주름이 깊고 입가는 늘 굳어있는 얼굴이었죠. 그래도 오늘은 웃어야지. 면접이니까. 3층 복도를 걸어 관리 사무실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책상에 앉아있던 50대 여성이 일어나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지은 씨 맞으시죠? 저는 청소관리 담당 최 팀장이에요. 지은은 수진이를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엄마 무릎에 얌전히 앉았죠. 경력이 있으시네요? 5년이나. 최 팀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네, 여러 곳에서 일했어요. 좋아요. 우리 건물은 새로 오픈하는 별관이에요. 한 달 안에 오픈해야 해서 단기 집중 청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좀 높게 책정했어요. 지은은 공고를 처음 봤을 때를 떠올렸어요. 급여가 다른 곳보다 2배라 처음엔 사기가 아닐까 의심했었죠. 혹시 왜 이렇게 급여가 높은 건가요? 의심하실 만도 하죠. 별관 오픈이 정말 급해서요. 경험 많은 분을 모시려고 올렸어요. 그제야 지은은 안도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보여요. 그런데 최 팀장의 시선이 수진이에게 향했어요. 창백한 얼굴에 입술도 약간 파래 보이는 심장이 좋지 않은 아이들에게 흔한 청색증이었죠. 따님이 많이 아프신가 봐요? 네. 심장이 안 좋아서요. 곧 수술 받을 예정입니다. 어머, 그럼 정말 걱정이시겠어요. 지은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될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죠. 3달 안에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반밖에 없었으니까요. 면접은 순조로웠습니다. 최 팀장은 지은의 경력과 태도에 만족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출근은 내일부터. 바로 그때 콜록. 수진이가 갑자기 기침을 터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 일어나서 수진이 등을 토닥이며 물을 먹였습니다. 기침이 멎었어요. 괜찮아요. 앉으세요. 최 팀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죠. 지은이 다시 앉으려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40살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준수한 얼굴.
지은은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했어요.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하지만 남자도 지은을 보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떨리고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면접 중이십니다. 최 팀장이 황급히 말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지은만 바라볼 뿐이었죠.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강민준. 15년 전에 헤어진 그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은 씨 맞으시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름이 서류에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한 걸음 다가오다가 수진이를 봤어요. 수진이, 예쁜 이름이네요. 지은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아, 서류에 있어서. 민준이 황급히 덧붙였어요. 네. 지은은 겨우 대답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면접이. 아, 네.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네. 지은이 놀라 되물었어요. 면접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력도 있으시고 최 팀장도 좋다고 하니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일어서서 수진이를 안았어요. 빨리 나가고 싶었죠.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잠깐만요. 지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준이 최 팀장을 보고는 할 말을 삼켰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반말로 불렀습니다. 지은아. 10년 만에 듣는 그의 반말. 지은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최 팀장이 눈을 크게 떴죠.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딸이 아파서요. 그럼 내일이라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가서 복도를 빠르게 걸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1층에 내려서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밀려왔어요. 15년 전의 봄날. 실례지만 학생회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 저도 찾는 중이에요. 처음 만났던 날. 그리고 2년 후 비 오는 날. 지은아, 미안해. 난 아무것도 줄 게 없어. 나도 미안해. 난 부모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행복해. 꼭 너도.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떴어요. 볼을 타고 뭔가 흘렀죠.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눈에 뭐 들어갔나 봐. 또 거짓말을 했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지은은 수진이를 안고 올라탔어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니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지은아, 나야. 민준이. 내일 꼭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지은은 휴대폰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민준. 강민준. 15년 만에.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좁은 원룸에서 수진이를 재운 뒤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지만 별은 보이지 않았죠. 15년. 그 시간 동안 지은은 민준을 잊으려 애썼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사실혼 관계로 살고 폭력을 견디고 홀로 아이를 낳았죠. 하지만 목걸이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둔 민준이 준 그 작은 목걸이를요. 내일 어떻게 하지? 만나야 하나, 피해야 하나. 하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요. 지은은 눈을 감았어요.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 40살의 민준이 아니라 15년 전 25의 민준. 그때도 울고 있었죠. 왜 울었을까? 반가워서? 안타까워서?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 15년 전에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다시 나타났으니까요. 그날 밤 지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수진이가 작고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어요. 지은은 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봤죠. 창백한 얼굴, 파래 보이는 입술. 매일 보면서도 매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꼭 살려야 해. 지은은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수진이를 살려야 했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자꾸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 그 사람, 강민준. 15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이름이 밤새 지은을 괴롭혔어요.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15년 전 지은이 23이었을 때였어요. 대학교 3학년이던 지은은 봄날 캠퍼스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25살의 강민준. 그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시간 강사로 일하고 있었죠. 실례지만 학생회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민준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도 찾는 중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함께 길을 찾으며 웃고 떠들었던 그날이 시작이었죠. 그 후 우연히 도서관에서 다시 만났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순식간이었어요. 사랑에 빠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민주는 가난했지만 따뜻했고 지은의 손을 잡고 걸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나중에 교수 되면 우리 결혼하자. 응, 그때 나도 대학원 다닐게. 둘은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부모는 달랐어요. 지은이 25되던 해 민준을 집에 데려갔을 때 부모는 완강히 반대했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어머니는 청소 일하신다고, 아버지는 화를 냈습니다. 그런 집안과는 절대 안 돼. 너가 고생만 할 거야. 아빠, 민준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곧 교수도. 교수? 시간 강사 주제에 무슨 교수야? 정신 차려.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은아, 엄마 말 들어. 사랑만으로는 못 살아. 현실을 봐야지. 지은은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압박은 매일 계속됐고 결국 견딜 수 없었어요. 그해 겨울,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지은은 민준을 만났어요. 캠퍼스 벤치에 앉아서요. 민준아, 미안해. 뭐가? 나? 부모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교수 빨리 될게.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은은 울면서 말했어요. 난 부모님 없이는 못 살아. 용기가 없어. 민준도 울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줄 게 없어서. 둘은 빗속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행복해. 꼭. 너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떴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죠. 지은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헤어진 후 1년이 지났을 때 지은은 26이었어요. 부모가 소개시켜준 남자와 몇 번 만났지만 거부했죠. 그러자 부모는 더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너가 원하는 남자는 없어. 현실을 봐. 지은은 결국 집을 나왔어요. 가출이었죠. 혼자 원룸을 얻어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최성우였어요.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남자였죠. 성우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친절했고 지은을 잘 챙겨줬어요. 지은은 외로웠고 성우에게 기댔죠. 사실혼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정식 결혼은 아니었어요. 성우가 혼인신고를 미뤘고 지은도 그냥 따랐죠. 하지만 1년쯤 지나자 성우가 변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빚이 생겼어요. 그리고 폭력이 시작됐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성우는 술만 마시면 지은을 때렸습니다. 지은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부모에게는 연락도 끊은 상태였고 친구들도 멀어졌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31가 된 지은은 지쳐 있었어요. 성우의 폭력은 더 심해졌고 빚은 1,000만 원이 넘었죠. 그리고 33이 되던 해 지은은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를 지워. 성우는 차갑게 말했어요. 싫어. 낳을 거야. 미쳤어? 우리가 무슨 돈으로 애를 키워? 그래도 낳을 거야. 지은은 처음으로 성우에게 반항했죠. 그리고 석 달 후 성우는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였어요. 지은은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으니까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딸이었죠. 수진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물처럼 맑고 진실하게 살라는 뜻이었어요. 수진이는 처음 2년간은 건강했습니다. 작지만 밝은 아이였어요. 지은은 수진이를 보며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죠. 하지만 수진이가 2살이 되던 해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숨이 차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죠. 희귀 심장병입니다. 심실 중격결손에 폐동맥 협착까지 있어요. 치료할 수 있나요? 수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날부터 지은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청소, 낮 식당, 저녁 배달, 밤 공장. 하루에 4시간씩만 자면서 3년 동안 모은 돈이 3천만 원이었죠. 지은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 15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 왜 울었을까? 왜 자기를 찾았을까? 지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 강민준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자신의 집, 넓은 침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40살의 민준은 이제 가난하지 않았어요. 중견 IT 기업의 회장이었고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지은아, 오늘 본 그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지쳐 보이고 늙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던 지은의 모습.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민준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은과 헤어진 후 민준은 미친 듯이 일했어요. 교수가 되려고 논문을 쓰고 연구하고 강의했죠. 하지만 교수 자리는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민준은 IT 쪽에 관심을 가졌어요. 프로그래밍을 독학했고 작은 회사에 취직했죠. 그리고 놀라울 만큼 재능이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민준은 작은 회사를 차렸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중견 기업으로 키웠죠. 돈이 생겼고 명예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소개를 많이 했지만 거절했죠. 지은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런 민준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평생 청소 일을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한 어머니였죠. 민준아, 좋은 사람 만나라. 괜찮아요, 어머니. 넌 아직도 그 여자 생각하니?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죠. 민준아, 지은이를 찾아라. 어머니, 넌 그 애를 사랑했잖니. 찾아봐. 후회하지 말고. 네. 엄마 걱정 말고. 너의 행복을 찾아.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른 후 민주는 5년 동안 망설였어요. 지은을 찾아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러다 2년 전 드디어 결심했죠.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박지은이라는 여자를 찾아주세요. 단서가 있나요? 대학 동문이었어요. 15년 전에 헤어졌죠.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꼭 찾아주세요. 탐정은 대학 동창들을 수소문했습니다. 지은의 친구들도 찾아갔어요. 하지만 15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죠. 지은과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탐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뛰었어요. 어디 있습니까?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미혼모로요. 미혼모요? 네. 5살 딸이 있고요.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가 3년 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은이 그런 삶을 살았다니. 그리고 탐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이 많이 아프다고 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더라고요. 무슨 병입니까? 심장병인 것 같습니다. 민준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지은을 지켜봤습니다. 멀리서 몰래요. 지은이 일하는 모습, 수진이를 업고 병원에 가는 모습을 봤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면 놀랄 거고 거부할 게 뻔했죠. 민주는 방법을 찾았어요. 지은이 사는 동네 근처에 마침 새 건물을 오픈할 예정이었습니다. 별관 건물이었죠. 민주는 청소 공고를 냈어요. 급여를 높게 책정했죠. 지은이 지원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1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지은이 왔어요. 민주는 믿을 수 없었죠.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게요. 민주는 창가에서 지은의 문자를 다시 봤습니다. 답장이 없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 민주는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지은은 수진이를 깨웠습니다. 수진아, 일어나야지. 수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오늘 출근해? 응. 수진이는 은희 이모네 가 있어. 네. 지은은 수진이를 씻기고 밥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은희 집에 데려다 줬어요. 고마워, 은희야. 괜찮아. 수진이랑 있는 거 좋아. 그런데 은희가 지은을 봤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못 잤어? 응.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민준이를 만났어. 뭐? 은희가 놀라서 소리쳤죠. 강민준? 그 옛날 남자? 응. 어떻게? 어디서? 건물주였어. 내가 면접 본 곳. 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세상에. 그럼 어떻게? 모르겠어. 일은 해야 하는데. 만나봐. 할 말 있을 거 아냐. 그래야겠지. 지은은 한숨을 쉬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민준도 지은을 봤죠. 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민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왔구나. 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을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할 말이 있을 것 같았으니까요. 네. 고마워. 12시에 1층 로비에서 만나자. 민주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긴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지은은 청소를 하면서도 계속 시계만 봤어요. 11시 50분. 지은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죠. 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정리했어요. 12시. 지은은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민준이 서 있었어요. 가자.
둘은 건물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마주 앉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죠. 드디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널 찾고 있었어. 민준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지은은 컵을 든 채 굳어버렸어요. 뭐라고? 2년 전부터 탐정을 썼어.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탐정? 2년 전부터? 탐정을. 왜요? 널 찾으려고. 민주는 지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15년 동안 난 널 잊을 수가 없었어. 다른 사람 만나볼까 생각도 했지만 결국 못했어. 항상 너 생각만 났거든.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고백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지은이를 찾으라는 거였어. 후회하지 말라고. 너의 행복을 찾으라고. 지은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 어머니, 청소 일을 하시며 홀로 아들을 키우신 그분을요. 그래도 5년을 망설였어. 찾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민주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넌 분명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나타나면 방해만 되는 거 아닌가 싶었어. 그런데 민준이 지은을 봤어요. 결국 찾기로 했어. 2년 전에 지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2년 전부터 자기를 찾았다니. 처음엔 막막했어. 15년이나 지났잖아. 어디서 뭘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찾나 싶었지.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탐정을 고용했어. 대학 동창들을 수소문하라고 했지. 동창들을.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응. 탐정이 너희과 동기들 몇 명을 만났대. 하지만 너랑 연락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민준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 너의 친구들도 찾았어. 고등학교 친구들, 대학 친구들. 지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했다니. 1년 정도 걸렸어. 그러다가 너 친구 한 명이 우연히 널 봤다고 했대. 관악구 어디선가.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찾기 시작했어. 그리고 1년 전에 드디어 찾았어.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탐정이 전화를 걸어왔어. 찾았다고. 근데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미혼모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 5살 딸이 있는데 아이가 많이 아프다고.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민준이 자신의 힘든 삶을 다 알고 있다니. 그 얘기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어떻게 버텼을까? 지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탐정한테 계속 지켜보라고 했어. 조심스럽게. 민준이 말을 이었어요. 너가 일하는 거 봤어. 하루에 4군데씩 일하더라. 새벽부터 밤까지. 그것도 알고 계셨어요?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병원에도 자주 가더라. 수진이 없고 병원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심장병이래.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결심했어. 도와주고 싶다고. 뭐든 하고 싶다고. 지은은 민준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면 너 놀랄 거 아냐. 거부할 게 뻔하고.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 마침 너가 사는 동네 근처에 우리 회사 새 별관 건물을 오픈할 예정이었거든.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청소 공고를 냈어. 급여를 다른 곳보다 2배로. 민준이 지은의 눈을 봤어요. 너가 지원하기를 바라면서. 지은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 공고를 저 때문에? 응.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년을 기다렸어. 제발 지원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어.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년을 기다렸다니. 자기를 위해서요. 그리고 어제 넌 왔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나 정말 꿈인 줄 알았어. 살아서 널 다시 볼 수 있다니.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이렇게까지 한 거 놀랐지? 지은은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감동과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처음에 놀라움이 가라앉자 다른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절 감시한 거예요? 민준이 화들짝 놀랐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탐정까지 써서요? 지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은아, 제 삶을 몰래 조사한 거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어디서 일하는지, 언제 병원 가는지 다 알고 계셨잖아요. 지은아 오해야 난 그냥. 이건 스토킹이잖아요. 지은이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15년 전에 끝났어요. 우린 헤어졌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민준도 급히 일어섰어요. 지은아, 제발 들어봐. 이제 만날 이유 없어요. 일은 하겠지만 사적으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지은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이 지은의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만. 제발. 지은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놔주세요. 지은아, 난 듣고 싶지 않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전 이제 혼자 살 수 있어요. 15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동정도 필요 없어요. 저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야. 민준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난 널 잊은 적이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말했어요. 하루도, 단 하루도. 지은은 민준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매일 밤 너 생각을 했어.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건강할까?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15년 동안 다른 사람 만날 생각도 못했어. 너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거든. 지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를 찾으라고 하셨어. 그제야 용기가 났어. 민준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수진이 아프다는 걸 알았어. 너가 밤낮으로 일한다는 것도 알았어. 민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어. 곁에 있고 싶었어.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왜 이제야?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년 전엔 왜 날 못 잡았어요? 미안해. 그때 난 너무 가난했어. 아무것도 줄 게 없었어. 가난한 게 뭐가 중요해요? 지은이 소리쳤어요. 전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민준 씨만 있으면 됐어요. 민준이 얼어붙었습니다. 근데 끝났잖아요. 우린 헤어졌어요. 그 후로 15년이나 지났고 지은이 눈물을 닦았어요. 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전의 박지은이 아니에요. 지은아,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는 게 뭐예요? 동정이잖아요. 지은이 가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전 동정받고 싶지 않아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민준이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동정 아니야. 침묵. 사랑이야. 지은이 멈췄습니다. 10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가 내 전부야. 지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미안하지만 전 그렇지 않아요. 지은이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박지은 씨, 빨리 오세요.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지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지금 갑니다. 휴대폰을 끊고 뛰쳐나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준이 지은을 붙잡았어요. 내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시간 없어. 택시 잡는 것보다 내 차가 빨라. 민준은 지은의 손을 잡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차에 타자마자 민준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수진이, 우리 수진이.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을 비비며 기도하듯이요. 괜찮을 거야. 금방 도착해. 민준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속도를 더 높였어요.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차에서 뛰어내렸고 민준도 따라갔어요.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수진이, 우리 딸. 지은이 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나와서 지은을 안정시켰어요. 진정하세요. 지금 응급 처치 중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침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왔어요. 심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전데요. 지은이 다급히 대답했어요. 지금 안정은 됐습니다만 의사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빨리 수술해야 합니다. 지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돈이, 생명이 먼저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달 안에는 꼭 수술해야 해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석 달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상태가 악화됐어요. 오늘 같은 발작이 또 오면 위험합니다. 지은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준이 지은을 붙잡았어요. 수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민준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회복실에 있어요. 잠시 후 면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지은을 의자에 앉혔어요. 지은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준은 지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어줄 뿐이었죠. 10분쯤 지나자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지은이 벌떡 일어나 회복실로 들어갔어요. 민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수진이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선들이 연결돼 있었죠. 수진아. 지은이 다가가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약하게 눈을 떴어요.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나, 괜찮아.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응, 괜찮아. 우리 수진이 금방 나을 거야.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봤어요. 아저씨도 왔어? 민준이 다가가서 웃으며 말했어요. 응, 아저씨도 왔어. 수진이 보러. 고마워. 수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과 민준은 한동안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수진의 작은 숨소리만 들렸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은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어떡해? 민준이 지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안 돼요. 왜? 빚지기 싫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빚 아니야. 아니에요. 빚이에요. 6천만 원이나 되는. 그럼 갚아. 민준이 지은의 눈을 봤어요. 이래서 갚으면 돼.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좋아.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수진이가 죽으면 어떡할 거야?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돈 때문에 수진이를 잃을 거야?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존심 버려. 제발.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수진이가 먼저야.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 은이었죠. 여보세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병원에서 연락 왔던데. 수진이가 쓰러졌어. 뭐? 지금 어디야? 병원. 돈은? 수술비는 어떡하고?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은아, 들어.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아. 은이야. 받아. 딸 목숨이 먼저야. 자존심은 나중에 세워도 돼. 은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갚으면 되잖아. 이래서 넌 할 수 있어. 지은은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도 지은을 보고 있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준에게는 들렸습니다. 꼭 갚을게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은 민준을 따라 병원 원무과로 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6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리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여기 앉아 있어. 내가 다 처리할게. 민준이 지은을 의자에 앉히고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류에 서명하고 카드를 건넸어요. 지은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렇게 쉽게 6천만 원을 내는구나. 자신은 3년을 죽어라 일해서 반밖에 못 모았는데요. 됐어. 수술 날짜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정하면 돼. 민준이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고맙긴. 친구잖아. 옛날 친구. 민준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친구라는 말이 씁쓸했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진이 보러 갈까? 네. 둘은 다시 회복실로 갔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지은은 딸 곁에 앉아서 작은 손을 잡았어요. 수진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꼭 살려야 해.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지은과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얼굴에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단호함도 보였죠.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눈을 떴어요. 엄마, 수진아, 깼어?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딸을 봤습니다. 수진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민준을 봤어요. 아저씨도 있네? 응. 아저씨가 우리 데려다 줬어. 고마워요, 아저씨. 수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 수진이 괜찮아? 민준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응. 이제 좀 괜찮아. 수진이 엄마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래. 뭐 먹고 싶어? 죽? 알았어. 엄마가 사올게. 지은이 일어서려는데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사올게. 뭐 먹을래? 아니에요, 제가. 수진이 곁에 있어줘. 내가 금방 사올게. 민준은 지은이 대답하기도 전에 밖으로 나갔어요. 지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엄마,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좋은 사람이야. 엄마 친구야? 옛날에 친구였어. 지은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또 친구 됐어? 글쎄, 잘 모르겠다. 지은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잘 모르겠었으니까요. 15분쯤 지나서 민준이 돌아왔어요. 손에 죽과 반찬들을 들고 있었죠. 자, 여기. 호박죽이랑 야채죽 둘 다 샀어. 수진이 뭐 먹고 싶어? 호박죽. 좋아. 자, 먹어. 민준이 수진 앞에 상을 펼쳐줬습니다. 수진이는 맛있게 죽을 먹기 시작했어요. 지은이도 먹어.
민준이 지은에게 야채죽을 건넸습니다. 아, 전 괜찮아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먹어. 지은은 할 수 없이 죽을 받았어요. 사실 배가 고팠습니다. 셋은 조용히 죽을 먹었어요. 이상하게 편안한 분위기였죠. 수진이 죽을 다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아, 배불러. 다행이다. 우리 수진이 입맛 살아났네. 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근데 수진이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내 가방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왜? 지은이 가방을 건넸어요. 수진이 가방을 뒤적이더니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돼지 저금통이었어요. 이게 뭐야? 지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가 몰래 모은 거.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 엄마가 돈 세는 거 봤어. 그래서 나도 모으고 싶었어. 수진이 저금통을 흔들었습니다. 딸그락 소리가 났어요. 2,000원 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아, 엄마, 이거 줄게. 수진이 저금통을 엄마에게 건넸어요. 엄마, 힘들잖아.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가, 고마워. 지은이 수진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가 더 사랑해. 수진도 엄마를 안았어요. 나도 엄마 사랑해. 민주는 복도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2,000원. 5살 아이가 모은 2,000원. 그 무게가 6천만 원보다 무거웠습니다. 간호사들도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훔쳤어요. 저 아이, 정말 천사예요. 맞아요. 엄마 생각하는 게. 지은은 한참을 수진을 안고 울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 등을 토닥였어요.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응, 엄마 안 울게. 지은은 눈물을 닦고 웃으려 애썼습니다. 민준이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죠. 수진아, 정말 대단하구나. 민준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헤헤. 수진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의사가 회복실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할까요? 지은과 민준이 복도로 나갔어요. 수진이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오늘 같은 발작이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해요.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정밀 검사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 주에 수술 잡겠습니다. 2주 후쯤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조심하셔야 해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의사가 들어가고 지은과 민준만 남았습니다. 2주 후, 지은이 중얼거렸어요. 금방이야. 곧 수진이 건강해질 거야. 민준이 지은을 위로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지은이 민준을 봤어요. 민준 씨가 아니었으면 전 정말 그런 말하지 마. 나도 돕고 싶어서 한 거야. 민준이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제 회사 가봐야겠다. 오후 회의가 있어서. 아, 네. 가보세요.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수진이한테 잘 있으라고 해줘. 네. 민준이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지은아. 네. 출근은 천천히 해도 돼. 수진이 좀 안정될 때까지. 아니에요. 일해야죠. 지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빚을 갚아야 하는데 쉬면 안 되죠. 그래도 괜찮아요. 수진이는 여기 있으면 되고 전 일할 수 있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민주는 지은을 봤어요. 강한 눈빛이었죠. 알았어. 그럼 내일 봐. 네. 조심히 가세요. 민준이 떠나고 지은은 다시 회복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수진아,
아저씨 가셨어. 응, 인사 못했네. 나중에 해. 아저씨 또 올 거야. 지은이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언제 퇴원해? 내일 모레쯤 퇴원할 수 있대. 좀만 참아. 응. 수진이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왜? 내가 아파서. 엄마가 힘들잖아. 지은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니야. 수진이 잘못 없어. 그래도 수진아, 엄마 봐. 지은이 수진의 얼굴을 마주 봤어요. 넌 엄마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제일. 진짜? 진짜. 엄마는 수진이 때문에 힘든 게 아니야. 수진이 덕분에 살아가는 거야. 수진이 웃었습니다. 나도 엄마 덕분에 살아. 그럼 우린 서로 덕분이네? 응. 둘은 웃으며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밤 지은은 병실 보호자 침대에서 잤습니다. 불편했지만 괜찮았어요. 수진이 곁에 있으니까요. 새벽에 지은은 잠깐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를 봤어요. 잘 자고 있었죠. 2주 후면 수술. 지은은 불안했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합병증은 없을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어요. 민준 덕분에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민준 씨. 지은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 자기를 찾았다는 것, 2년이나 걸렸다는 것, 그리고 망설임 없이 도와줬다는 것. 정말 날 사랑했던 걸까? 지은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민주는 좋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진심이라는 것이요. 빚은 꼭 갚아야 해. 당당하게.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동정으로 받은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마음이 편했죠. 다음 날 아침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수진이 상태 많이 좋아졌네요. 내일 퇴원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무리하면 안 되고 뛰지도 말고요. 네, 잘 지키겠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지은은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내일 집 가. 와, 진짜? 응. 그런데 조심해야 해. 뛰면 안 돼. 알았어.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은 친구 은희에게 전화했어요. 은희야, 나야. 지은아, 수진이 어때? 많이 좋아졌어. 내일 퇴원한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응. 그리고 은희야. 응? 수술비. 해결됐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한테? 민준 씨. 그래. 잘했어. 은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딸 살리는 게 먼저야. 자존심은 나중에 세워도 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열심히 갚을 거야. 넌 할 수 있어. 내가 아는 너는 그런 사람이야. 고마워, 은희야. 뭘? 친구잖아. 전화를 끊고 지은은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하는 것, 당당해지는 것, 그리고 수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것. 긴 여정이 될 거였어요. 하지만 지은은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5년을 버텨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무사히 퇴원했고 지은은 약속대로 출근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수진이를 은희 집에 맡기고 회사로 향했죠. 청소일은 익숙했습니다. 5년 동안 해왔던 일이었으니까요. 지은은 누구보다 꼼꼼하고 빠르게 일했어요. 지은 씨, 진짜 일 잘하시네요. 같은 팀 직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경력이 있으니까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래.
진짜? 어떻게? 옛날 친구래.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갑자기 채용되고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야? 지은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애써 무시했습니다. 신경 쓰면 일을 못할 것 같았어요. 엿새날 저녁 지은이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철수야. 민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걸레질을 멈췄어요. 엿들으려는 건 아니었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네, 사장님? 비서 김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괜찮으세요?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급한 건가? 민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지은은 귀를 기울였죠.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 그럴 리 없습니다. 이게 혹시 집착 같은 건 아닐까? 민준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지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도 고민하고 있었구나. 사장님,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진심은 다 보여요. 지은 씨도 분명 알 거예요. 그럴까? 네. 그런데 철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 사실 형님께서 오셨습니다. 형이? 민준의 목소리가 놀란 듯 높아졌어요. 네.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문이 활짝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5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민준보다 체격이 컸고 얼굴도 더 각졌죠. 지은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청소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와봐. 형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형, 무슨 일이에요? 복도에서 얘기하자. 두 사람이 사무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은이 있는 복도였어요. 지은은 더 멀리 갈 수도 없었고 그냥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벽 쪽을 향해서요. 민준아. 민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친 짓 하지 마. 형,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다 알아. 여자한테 6천만 원 줬다며? 민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그게 중요해? 진짜야? 네.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미쳤구나. 민석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미혼모한테 6천만 원? 너 정신 있어? 형,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도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 재산 노리는 것 뻔한데.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 탐정까지 써서 찾았다며? 집착이야, 그건. 지은은 걸레를 쥔 손이 떨렸어요. 모든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형,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제 일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쓸 수가 있나? 넌 내 동생이야. 바로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지훈이, 너도 왔어? 민석이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보내셨어요. 20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 다가왔어요. 민준의 조카 지훈이었죠. 삼촌, 지훈이 민준을 봤습니다. 결혼하시면 우리 상속 줄잖아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훈아,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삼촌 재산 얼만데요? 지훈아, 민준이 화를 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도 걱정하세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민석이 다시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 그 여자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알아요. 뭘 알아? 사실혼 관계였던 남자비까지 떠안고 살았대. 그런 여자야.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 그만하세요. 그리고 미혼모잖아.
애 아버지도 모르는 애를. 형? 민준이 소리쳤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지은이는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너가 구원자야? 영웅이야? 아니에요. 난 그냥.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사랑? 15년 전에 끝난 걸 사랑이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제게는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형이 나쁜 놈으로 보이냐? 아니에요. 형도 널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속지 마. 세상 여자가 그 여자밖에 없나? 형에게는 그렇게 보이겠죠. 하지만 전 알아요. 지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답답하다. 민석이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복도 끝에서 청소하는 지은을 봤습니다. 저기 있네. 지은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민석이 지은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당신이 박지은 씨?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내 동생한테 6천만 원 받았다며? 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빌린 겁니다. 꼭 갚을 거예요. 얼마나? 10년? 20년? 민석의 목소리가 비아냥거렸어요. 3년 안에 갚겠습니다. 3년? 청소일로? 말이 돼?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 그만하세요. 민준이 달려와서 지은 앞에 섰어요. 지은 씨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민준아, 비켜. 안 비켜요. 정말 이 여자 때문에 형제까지 버릴 거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은이를 지킬 거예요. 민석은 한참을 민준을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조카 지은도 따라갔죠. 복도에 민준과 지은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해. 민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형이 너무 심했어. 지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 다 맞는 말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정말 미혼모고 빚쟁이고 그런 말하지 마. 민준이 지은의 어깨를 잡았어요.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서 수진이 키우고 돈 모으고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온 거예요. 지은이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전 청소마저 해야 해요. 지은아, 민준 씨. 지은이 민준을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형님 말씀이 맞아요. 전 민준 씨한테 맞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이제 그만하세요.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 지은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서서 지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지은은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민석 형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재산 노리는 것 뻔한데 미혼모한테 6천만 원? 집착이야 그건. 지은은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이렇게 보이는구나. 한참을 울고 나서야 지은은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청소를 마저 해야 했어요. 일을 해야 돈을 갚을 수 있었으니까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지은은 은희 집으로 가서 수진이를 데려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오늘 어땠어? 응, 은희 이모랑 그림 그렸어. 그래, 우리 집 가자.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증명해야 해. 은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당당하게 일해. 아무도 무시 못하게. 지은은 다짐했어요. 더 열심히 일하자고. 누구보다 잘하자고. 그래서 증명하자고.
자신이 돈 때문에 접근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집에 도착해서 수진이를 씻기고 재웠습니다. 지은은 창가에 앉아서 밤하늘을 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정말 미안해. 형이 너무 심했어. 신경 쓰지 마. 지은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더 열심히 하자.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게. 당당하게. 일주일째부터 지은은 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했어요. 새벽 6시면 건물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했죠. 구석구석 완벽하게 닦았습니다. 지은 씨, 진짜 대단하네요. 관리자가 감탄했어요. 이 정도로 꼼꼼한 사람 처음 봐요. 경험이 있으니까요. 지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건물주 아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일은 진짜 잘하네. 열흘째 되던 날 지은은 일하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청소 순서였어요. 지금 방식은 비효율적이었죠. 순서만 바꾸면 시간을 30분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은은 관리자를 찾아갔어요. 팀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뭔데요? 청소 순서를 바꾸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지은이 메모지에 그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위층부터 시작하고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먼지가 다시 앉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관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 좋은데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청소했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절약됐어요. 지은 씨 아이디어 대박이네. 맞아, 진짜 효율적이야. 직원 회의에서 관리자가 발표했습니다. 이건 지은 씨가 제안한 방식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은 씨, 대단해요. 실력 있으시네요. 지은은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준의 형 민석은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석은 회사에 몰래 들어와서 지은이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꼼꼼하게 청소하고 동료들과 협력하고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었죠. 저렇게 일하는구나. 민석은 조금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민석은 병원에도 몰래 갔었어요. 수진이를 보러요. 수진이는 병실에서 다른 아픈 아이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울지 마. 주사 안 아파. 나도 맞았어. 5살짜리가 더 큰 아이를 위로하는 모습에 민석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간호사들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정말 천사 같아요. 맞아요. 저렇게 착한 아이 처음 봐요. 민석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산이 목적은 아닌 것 같은데. 보름째 병원에서 지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이 검사 결과 나왔어요. 수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수술 예정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수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서 쉬고 있을 때 수진이가 크레파스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림 그릴래. 그래, 뭐 그릴 건데? 수진이는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어요.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세 사람을 그렸죠. 다 그렸어. 와, 예쁘다. 이게 뭐야? 우리 가족.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어요. 엄마, 아저씨, 그리고 자신이었죠. 아저씨는 누구야?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저씨, 좋은 사람이야.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은은 그림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들어왔죠. 수진아, 아저씨 왔어. 아저씨. 수진이가 반가워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검사 어떻게 됐어? 민준이 지은에게 물었어요. 잘 됐어요.
다음 주 수술이래요. 다행이다. 민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 수진이가 그림을 보여줬어요. 민주는 그림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세 사람 가족 그림. 엄마, 아저씨, 수진이.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진아, 이게 우리 가족이야. 수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도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수진아, 민준이 무릎을 꿇고 수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수진아, 아저씨가 정말 가족이 되면 좋겠어? 응, 아저씨 좋아. 수진이가 활짝 웃었어요. 민준은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도 민준을 보고 있었죠. 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쁜 가족이네요. 지은과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 씨, 저녁 같이 먹을래요?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병원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수진이는 피곤해서 지은의 무릎에서 잠들었어요. 수진이 정말 천사야. 민준이 자고 있는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지은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지은아. 네. 형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형이 너무 심했어요. 아니에요. 형님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렸어요. 완전히.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은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혼자서 수진이 키우고 일하고 돈 모으고 누가 할 수 있어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냥 살아온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어요. 지은 씨, 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엄마, 아저씨, 응, 수진아. 깼어? 우리 손잡고 있어? 수진이가 엄마와 아저씨를 번갈아 봤습니다. 둘은 당황해서 손을 때려다 말았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우리 가족 같아. 지은과 민주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초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수진이는 다시 지은의 등에 엎여 있었죠. 집까지 데려다 줄게. 민준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버스 타고 갈게요. 수진이 무거울 텐데. 차로 가자. 지은은 거절하려다 말았어요. 정말 수진이가 무거웠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차에 타서 가는 동안 조용했습니다. 수진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여기에요. 지은이 말했습니다. 낡은 빌라 앞이었죠. 여기 사는구나. 네. 작지만 괜찮아요. 지은이 수진이를 안아들고 내렸습니다. 잘 들어가. 네. 오늘 감사했어요. 지은이 돌아서는데 민준이 차에서 내렸어요. 지은 씨. 네. 커피라도 한잔 할까? 근처에.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수진이는 잠들어 있었고 아직 시간도 이르고. 잠깐만요. 둘은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커피 2잔을 사왔어요. 여기. 감사합니다. 지은이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 씨.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수술 잘 될 거야. 네.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최고래. 네.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괜찮아. 수진이 강한 아이야. 민준이 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민준이 계산하려고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이 열리면서 안쪽이 보였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지갑 안쪽에 낡은 사진이 꽂혀 있었죠. 저게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지갑을 닫으려 했어요. 아, 잠깐 보여줘요.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지갑을 다시 열었어요. 15년 전 지은의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25의 지은이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걸 계속.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침묵했어요. 15년 동안 갖고 다녔어? 응. 민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만 민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잊고 싶지 않았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 씨, 넌 내 전부였어. 지금도. 민준이 지은을 봤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은이 가방을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준이 집어주려다 상자가 열렸어요. 안에서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민준이 얼어붙었어요. 이거 작은 은목걸이였습니다. 15년 전 민준이 지은에게 선물한 바로 그 목걸이였죠. 내가 준 거.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황급히 목걸이를 집어들었어요.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요. 지은아, 서랍 깊은 곳에 숨겨뒀어요. 15년 동안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잊으려 했지만 안 됐어요. 민준도 눈물을 흘렸어요. 너도 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다른 사람 만나고 아이 낳고 그래도 민준 씨 생각이 났어요. 지은아.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때 널 못 지킨 거 아니에요. 전 이해해요. 아니야. 난 비겁했어. 가난하다는 핑계로. 민준 씨. 지은이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한참을 민준을 봤어요. 모르겠어요. 지은아, 무서워요. 또 헤어질까봐.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또 다시 혼자 남겨질까봐. 안 그럴게. 절대. 약속할 수 있어요? 응, 약속해. 민준이 지은의 두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게.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도 같이 울었어요. 민준아. 지은이 처음으로 민준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민준이 놀라서 지은을 봤어요. 고마워. 지은이 작게 웃었습니다. 민준도 웃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만나줘서. 둘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은희에게서 온 문자였죠. 수진이 잘 있어? 늦지 마. 지은이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10시였어요. 늦었다. 들어가야 해. 응. 조심히 들어가.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수진이를 다시 안아들었어요. 민준아. 응. 다음 주 수술. 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꼭 갈게. 고마워. 지은이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준은 지은의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어요. 지은이 빌라 입구에서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민준이 손을 흔들었어요. 지은도 손을 흔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수진이를 침대에 눕혔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본 목걸이였죠. 작고 소박한 은목걸이. 민준이 아르바이트에서 산 거였어요. 비싸지 않았지만 지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였죠. 지은은 목걸이를 목에 걸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15년 전의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았죠. 민준아. 지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잘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게 느껴졌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민준도 집에 도착했어요. 민준은 침실 창가에 서서 지갑 속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15년 동안 간직해온 사진. 낡고 색이 바랬지만 민준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였죠. 지은아. 민준이 사진을 가슴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꼭 지킬게. 약속해. 민준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날 밤 집에서였습니다. 지은은 수진이를 씻기고 잠옷을 입히고 있었어요. 엄마, 다음 주면 수술이야? 응. 무서워.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수술하면 건강해질 거야. 정말? 응. 그럼 뛰어놀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어. 와, 좋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지은은 수진을 꼭 안았습니다. 다음 주만 무사히 넘기면 돼. 그럼 수진이가 건강해질 거야. 자, 이제 자자. 응. 엄마, 같이 자자. 그래. 둘은 침대에 누웠어요. 수진이가 엄마 품에 폭 안겼죠.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지은이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는 금방 잠들었어요. 지은은 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창백하지만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꼭 건강하게 해줄게. 지은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수술 생각에 불안했죠. 새벽 2시쯤 갑자기 수진이가 몸을 뒤척였습니다. 수진아? 지은이 눈을 떴어요. 수진이가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 어디가? 가슴이, 숨이. 수진이가 숨을 헐떡였어요. 수진아. 지은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은 파랗게 변했고요. 수진아, 수진아. 지은이 수진을 흔들었지만 수진이는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안 돼. 지은은 급히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구급차를 불렀죠. 빨리 와주세요. 우리 딸이 숨을 못 쉬어요. 침착하세요. 금방 갑니다. 지은은 수진을 안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 있어. 괜찮아. 지은이 계속 말했지만 수진이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 요원들이 수진이를 들것에 실었죠. 보호자분도 타세요. 지은이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렸어요. 수진아, 괜찮아. 곧 병원이야. 지은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죠.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심박수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투여. 보호자는 밖에서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지은을 밀어냈어요. 안 돼요. 우리 딸. 여기 계시면 방해됩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지은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제발, 제발. 지은은 기도했습니다. 무슨 신이든 좋으니 수진이를 살려달라고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네. 우리 딸 어때요? 지금 안정됐습니다만. 의사의 얼굴이 심각했어요.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지금요? 네. 지금 당장. 하지만 다음 주에.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립니다. 오늘 같은 발작이 또 오면 위험해요. 지은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여보세요? 민준의 졸린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아, 수진이가, 무슨 일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확 깼습니다. 병원에, 응급실에,
지금 간다. 전화가 끊겼어요. 지은은 복도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20분쯤 지나서 민준이 달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며요. 지은아, 민준아. 지은이 민준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진이 어디 있어? 수술실에. 지금 수술 준비 중이래. 민준이 지은을 안았어요. 괜찮아. 수진이 괜찮을 거야. 무서워. 정말 무서워. 나 여기 있어. 같이 있어줄게. 둘은 수술실 앞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이 켜졌어요. 8시간 대수술이 시작됐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지은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민준도 옆에서 같이 기도했어요. 3시간쯤 지났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의 형 민석이었어요. 형? 민준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들었어. 수진이가 응급수술 중이라고.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앉아. 나도 기다릴게. 민석이 지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은 씨, 미안합니다. 지은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번에 너무 심했어요. 오해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진심이었어요. 며칠간 지켜봤어요. 일하시는 모습, 수진이 돌보시는 모습.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이 정말 착한 아이더라고요. 병원에서 다른 아이들 위로하는 거 봤어요.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아이들은 저렇게 못 키웠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민석이 지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지은이 작게 대답했어요. 민석이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꼭 건강해질 거야. 고마워요, 형. 셋은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4시간, 5시간, 6시간.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7시간이 지났을 때 조카 지훈이도 왔어요. 삼촌, 이모. 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괜찮아. 민준이 조카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같이 기다려주자. 네. 넷은 수술실 앞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8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모두 벌떡 일어났어요. 수술 성공했습니다. 지은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준도 눈물을 흘리며 지은을 안았어요. 민석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어. 회복실로 옮길게요. 잠시 후 면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20분쯤 지나서 면회가 허락됐습니다. 지은이 회복실로 들어갔어요. 민준도 따라 들어갔죠.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 선들이 연결돼 있었지만 얼굴색이 좋아 보였어요. 수진아. 지은이 다가가서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가 약하게 눈을 떴어요. 엄마. 응, 수진아. 엄마 여기 있어. 나 괜찮아? 응. 수술 잘 됐어. 이제 건강해질 거야.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아빠도 있어? 수진이가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 화들짝 놀랐어요. 아빠라고? 응, 여기 있어. 민준이 다가가서 수진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아빠라고 불러도 돼?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은도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이제 가족이야?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지은과 민준이 서로를 봤어요. 응, 가족이야. 지은이 처음으로 민준에게 반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좋겠다. 수진이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지은과 민주는 수진의 손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아, 네, 형. 결혼해. 형이 축복할게. 민준이 놀라서 형을 봤습니다. 형, 지은 씨 좋은 분이야. 내가 잘못 봤어. 민석이 지은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가족이 돼주셔서요.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입술도 분홍빛으로 돌아왔죠. 엄마, 나 이제 뛸 수 있어? 아직은 안 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아, 빨리 뛰고 싶어. 수진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곧 퇴원할 거야. 조금만 참아. 병실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들어왔죠. 아빠.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응. 간호사 선생님이 내일 모레 퇴원할 수도 있대. 정말? 잘 됐다. 민준이 수진 옆에 앉았어요. 여기 선물. 민준이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와, 뭐야? 수진이가 상자를 열었어요. 예쁜 인형이 들어 있었죠. 와, 예뻐. 마음에 들어? 응. 고마워, 아빠. 수진이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준은 매일 병원에 왔고 수진이는 이제 민준을 진짜 아빠처럼 따랐죠. 이틀 후 민석과 지훈도 병문안을 왔습니다. 수진아, 안녕? 민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이 큰 상자를 내밀었어요. 레고야. 좋아해? 와, 감사합니다. 천천히 가지고 놀아. 지훈도 책을 선물했습니다. 이모, 수진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고마워, 지훈아. 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석이 지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지은 씨, 죄송하지만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둘은 복도로 나왔어요. 지은 씨,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용서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졌어요. 민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간 지켜봤어요. 지은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요. 그냥 살아온 거예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어요. 본받아야 한다고. 지은은 부끄러웠어요. 민준이가 지은 씨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동생이 행복해 보여요. 저도 행복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동생 잘 부탁해요. 민석이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은도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사흘 후 수진이가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엄마, 집 가는 거야? 응. 민준이 차로 데려다 줬어요. 집에 도착하니 은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은희 이모. 수진이가 은희에게 달려갔어요. 많이 좋아졌네. 얼굴에 혈색이 돌아. 응, 나 이제 건강해.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은희가 지은을 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응, 이제 끝났어. 둘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일 시간 있어? 응, 왜?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내일 점심에 얘기할게. 민준이 미소 지었어요. 다음 날 지은은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100만 원이었죠. 집에 와서 지은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저축 통장이었어요. 5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은은 통장을 보며 다짐했어요. 민준에게 받은 돈을 갚기 시작하는 거였죠. 엄마, 뭐해?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축하는 거야. 왜?
아빠한테 빌린 돈 갚으려고 수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빠한테? 응. 수진이 수술비를 아빠가 내줬거든. 그걸 갚아야 해. 그럼 오래 걸려? 응. 수진이가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도와줄게. 어떻게? 나중에 커서 돈 벌어서. 지은이 웃으며 수진을 안았어요. 고마워, 우리 딸.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어요. 아빠.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수진아, 집에서 잘 쉬고 있어? 응. 민준이 지은을 봤어요. 지은아, 나갈 수 있어? 응. 잠깐만. 지은이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수진아, 은희 이모네 가 있어. 금방 올게. 응. 다녀와. 둘은 집을 나왔어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았죠. 무슨 얘기야? 지은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였습니다. 지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은아, 민준아, 결혼해줘. 민준이 상자를 열었어요. 반지가 들어있었죠. 나, 너밖에 없어. 15년 동안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빚도 못 갚았는데, 상관없어. 돈도 없고, 미혼모고. 그게 뭐가 중요해?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걸로 충분해. 지은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준에게는 들렸어요. 진짜? 응. 결혼할게. 민준이 벌떡 일어나서 지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둘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민준이 지은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꼭 맞았어요. 예쁘다. 응. 지은이 반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수진이한테 말해야지. 응. 가자. 둘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수진아, 왔어? 수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수진아, 얘기 있어. 민준이 무릎을 꿇고 수진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기로 했어. 진짜?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우리 진짜 가족 되는 거야. 와. 수진이가 민준을 껴안았어요. 좋아. 정말 좋아. 지은도 무릎을 꿇고 수진을 안았습니다. 셋이 꼭 껴안았어요. 우리 가족이야. 수진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응. 우리 가족.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민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 그 긴 시간을 돌아서 마침내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영원히 함께할 거였죠. 1년이 흘렀습니다. 39살이 된 지은과 41살이 된 민주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죠. 민석과 지훈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동생, 행복해. 고마워, 형. 지은의 부모는 연락이 없었어요. 수진이가 건강해졌다는 소식도, 지은이 재혼한다는 것도 몰랐죠. 하지만 지은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지은이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결혼 후 지은은 계속 일했습니다. 청소 관리자가 된 지은은 직원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지은 팀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죠. 지은은 매달 급여를 받으면 절반을 저축했습니다. 민준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요. 지은아, 안 갚아도 된다니까. 민준이 말했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꼭 갚을 거야. 왜 그렇게 고집이야? 당당하고 싶어. 제 능력으로. 지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지은의 자존심을 알았으니까요. 1년 동안 지은이 갚은 돈은 2천만 원이었습니다.
3분의 1 갚았어. 지은이 통장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대단해. 민준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이 속도면 2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그럼 더 좋고. 최성우가 남긴 빚 1,000만 원도 모두 정리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웠죠. 지은은 차장 승진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승진 면접이 있어. 잘 될 거야. 넌 할 수 있어. 제 능력으로 올라가고 싶어. 그럴 거야. 다들 인정하잖아. 수진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이제 6살이 된 수진이는 유치원에 다니며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았죠. 엄마, 나 오늘 달리기 1등 했어. 정말? 우리 수진이 대단한데? 응. 선생님이 칭찬했어. 수진이의 얼굴에는 혈색이 가득했습니다. 입술도 건강한 분홍빛이었고요. 어느 토요일 지은은 미혼모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강연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제가요? 네. 지은 씨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은은 망설이다 수락했습니다. 강연장에는 20여 명의 미혼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힘든 표정이었죠.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지은이 단상에 올라가서 말을 시작했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정말 힘들었어요.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폭력, 혼자 아이 낳기, 수진이 병, 그리고 민준과의 재회. 포기하고 싶은 날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딸을 보면 버틸 수 있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움받는 게 부끄럽지 않아요. 저도 도움을 받았어요. 지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도 노력해야 해요. 당당해질 수 있어요. 지금도 빚을 갚고 있어요. 조금씩이지만요. 그게 제 자존심이에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연이 끝나고 여러 사람이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힘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살게요. 은희도 와서 지은을 안았어요. 넌 정말 대단해. 너 덕분이야, 은희야. 민준의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혼모 우선 채용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거 좋은 생각이야. 민석이 찬성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은희도 민준의 회사에 취직했어요. 청소팀이 아니라 사무직이었죠. 지은아, 고마워. 내가 뭐 한 거 있어? 너가 길을 보여줬잖아. 봄날 가족 셋은 민준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 절을 했어요. 지은이 데려왔어요. 저희 결혼했어요. 지은도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잘 모시겠습니다. 수진이도 절을 했어요. 할머니, 저 수진이에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행복 찾았어요. 정말 행복해요. 지은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민준도 꽉 잡았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산소를 나와서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봄꽃이 만발했어요. 벚꽃이 바람에 날렸죠. 수진아, 뛰어봐. 응. 수진이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건강하게요. 지은과 민준은 벤치에 앉아서 딸을 바라봤어요. 믿어져? 지은이 물었습니다. 뭐가?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게 안 믿어져. 꿈만 같아. 나도. 지은이 민준에게 기댔어요. 행복해? 민준이 물었습니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무서워하지 마. 이건 현실이야. 민준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야. 응.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아빠, 손잡아. 알았어. 셋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벚꽃이 떨어지는 길을요. 엄마, 아빠. 응? 나 정말 행복해.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도 웃었어요. 민준도 웃었죠.
행복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아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마침내 찾은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이 행복은 진짜였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는 몰랐어요. 하늘에, 민준 어머니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 지은은 민준과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어요.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당당하게 도움을 받고, 하지만 스스로도 노력하면, 그러면 행복은 반드시 옵니다. 박지은과 강민준, 15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사랑은 늦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힘내세요. 지금은 힘들어도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